지구에 위성이 몇 개 있는가 라는 질문은 다소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학교에서 지구에는 위성이 하나 있고 그건 바로 달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것이 그렇듯 학교의 지식은 극히 한정되어 있고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사실 더 복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두근거리고 있다면 여긴 더 이상 학교가 아닙니다. 바로 토픽입니다. 예를 들면 포보스와 데이모스 같은 작은 소행성은 낮은 궤도가 아니면 발견하기 어려운데요. 이들 소행성은 달처럼 떠오르는 밤하늘의 아름다운 은의 원반에는 들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지구의 자연위성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더 자세히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이군.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중력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두 개의 물체로 구성된 모든 천체에는 이른바 라그랑주 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궤도상의 한 위치를 말하며 그 위치에 도달한 다른 작은 천체는 우주 공간에서 정지합니다. 그 후 원래 질량이 있던 작은 쪽 물체와 함께 질량이 큰 물체 주위를 회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그랑주 점은 5개 존재하고 이들은 L1에서 L5로 표기됩니다. 행성과 항성의 천체계에서 한쪽의 물체가 다른 한 개의 물체보다 질량이 큰 경우 L1, L2, L3의 점은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직선은 행성의 중심과 항성의 중심을 지나고 있는데요. L1은 항성에서 봤을 때 행성의 바로 앞, L2는 행성 뒤, L3는 반대쪽 궤도상의 점입니다. L4는 행성의 오른쪽으로 30도, L5는 왼쪽으로 30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해가 잘 가시나요? 지금부터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 트로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우주에서 트로이가 된 물체는 목성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요. 그것은 2개의 작은 소행성입니다. 하나는 L4, 다른 하나는 L5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리아스의 주인공 이름을 따서 헥토르와 파트로클로스라고 불렸습니다. 그 후 목성뿐만 아니라 다른 거대 행성에서도 각 점에서 다른 물체가 발견되었는데요. 당시엔 트로이에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라그랑주 점의 L4와 L5 역시 트로이점이라 불리게 된 것이죠. 지구의 트로이군은 발견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지구에서 관측한 경우 이들은 항상 낮쪽에 있으므로 태양광선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이들을 발견하는 건 역시 어렵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인해 지구의 트로이군 행성을 최초로 발견한 것은 2010년이 되어서였습니다. 우리의 작은 두 번째 달은 지구와 태양의 천체계에서 제4 라그랑주 점에 존재합니다. 이 소행성에는 2010 TK7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소행성은 궤도의 한 곳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금성 쪽에 접근하며 때로는 화성 쪽으로 가면서 L4 주위를 회전함과 동시에 태양 주위도 회전하고 있습니다. 2010 TK7의 크기는 약 300m로 밀도가 높고 어두운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돌이 한 가지가 아닐 가능성 역시 충분히 존재하는데요. 천체 역학을 이용하면 그곳에 도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 소행성을 지구로 끌어당길 수도 있지만 달에 가기 위한 작은 발사기지로 이용하는 편이 훨씬 유익할 거예요. 2010 TK7에 전자 사출 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발사를 보조하기 위한 다양한 기제는 그 근처에 있는 라그랑주 점에 놓아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달 반대편에 있는 제5의 라그랑주 점에서는 1997년부터 트로이군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주 먼지의 작은 집합체밖에 찾지 못했지만 여기에 과거 무척 흥미로운 것이 존재했다는 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행성 테이아인데요. 이 가설에 따르면 지구 탄생 후의 여명기에 테이아가 지구와 충돌하였고 그 파편으로 인해 달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구와 달의 천체계에도 라그랑주 점은 있습니다.
폴란드의 학자 카지미에슈 콜드레프스키는 1956년 달 궤도상의 트로이점에 두 개의 우주먼지 집합체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존재가 확인된 것은 2018년의 일이었는데요. 콜드레프스키의 구름은 검은 우주먼지의 거대한 집합체로 달과 함께 지구 주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는 지구를 형성했을 당시의 폐기물입니다. 정확한 크기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곳에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석이 있는지도 불명입니다. 어쩌면 이어지는 장래의 연구나 탐색이 이 의문에 답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구의 고리, 과거와 현재. 아주 최근까지만 해도 토성만 화려한 고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그 후의 조사를 통해 다른 거대 행성인 목성, 천왕성, 해왕성에도 고리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고리는 얇고 어두우며 그다지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거대 행성만 고리가 존재하는 걸까? 어쩌면 지구에도 고리가 있는 건 아닐까? 과학의 세계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근거가 될 만한 가설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500만 년 전에는 지구에도 실제 고리가 있었으며 어쩌면 토성과 비슷한 넓은 고리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백만 년 전 지구에 의해 이끌린 운석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6,500만 년 전에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의 파편이었는지도 모르고요. 이들 파편이 서서히 지구로 끌어당겨지며 수백만 년 동안 낙하하면서 3,400만 년 전 에옷의 한랭화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다른 가설에 따르면 지구의 주위에는 약 5억 년 전에 미행성 파편의 고리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고리는 밀도가 높아 매우 낮은 궤도상에 있으며 이로 인해 지구의 지표면에는 태양이 비치지 않는 그림자의 띠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캄브리아기 빙하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빙하는 지구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극관이 커지고 적도도 고리 때문에 한랭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극이나 남극과 비슷한 속도로 열대 지역까지 얼어붙게 되는데요. 지구는 눈덩이로 모습을 바꾸었고 그 상태가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고리는 지구의 운석으로 낙하하거나 우주로 날아가면서 빙하가 끝났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콜디레프스키의 구름은 그 고리의 흔적인지도 모릅니다. 덴마크의 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의 운석이나 해성의 추락 빈도를 조사하였고 거대 운석이 낙하할 땐 대부분 다수의 운석을 수반하며 대기권 안에서 타버린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거대 운석은 지구에 낙하하는 과정에서 기조력에 의해 일부가 빠지고 일시적인 고리를 형성하며 서서히 낙하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현재는 어떨까요? 몇 가지 계측에 의하면 고도 약 600km로 우주 먼지의 집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구에서 적도 34도에 위치해 아주 얇고 어두운 고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담한 가설에 따르면 지구에는 여러 개의 고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그중 가장 먼 곳은 23만 5천 킬로미터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 끝쪽에 있는 고리는 매우 희박하고 아마 높은 확률로 단편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달의 주변에서도 그런 먼지 고리를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다만 그것은 더 얇겠죠. 어쨌든 달은 지구보다 더 대규모로 정기적인 운석의 공격을 받아왔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지구에 먼지고리 혹은 다른 작은 트로이 위성을 발견하면 그것은 지구나 달의 형성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또한 생명의 탄생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거나 판스페르미아설, 우주의 유기분자의 표류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혹은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표에서 자기복제를 비롯한 지구의 모든 생명의 조상이 된 최초의 유기분자를 보존된 상태로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인근 우주에는 아직 많은 수수께끼가 존재합니다. 즉 가까운 장래에 흥미로운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함께 따라가 보고 싶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